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엊그제이죠. 새벽 FOMC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조정을 받으면서 63,500달러 선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 기준 72,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던 모습을 생각하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FOMC를 통해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되며 연내 3회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확정됨에 따라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 자산 측면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일본의 경우는 최근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가운데 이제 10월까지는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본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며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겠죠. 이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고 있지만 유례 없을 정도의 고금리 여파로 인한 경제의 무너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쪽으로 기운 것일 텐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3.51% 하락한 63,585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4.96% 하락한 3,316달러대, 솔라나의 경우는 2% 하락한 173달러대, XRP는 3.41% 하락한 0.61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1.5%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은 16.4%, 비트코인 반감기는 29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앞서 일본이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는 미국을 대체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의 경우는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면서 서방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 금리를 1.5%로 0.25%포인트 내리는 결정을 하였는데요. 또한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효과를 발휘한 것일까요? 이 덕에 금리 인하가 가능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동시에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도 하향 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FOMC를 통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게 되었죠. 이제 지난 3월 7일이죠. 유럽중앙은행의 경우는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 유럽중앙은행의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경우 전날 한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다가오는 6월 첫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 또한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긴축의 기조, 즉 금리 인하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만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적어도 반년 뒤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이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또한 긴축 기조를 뒤집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두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견해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결국에는 2025년까지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가 팽배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견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 속에 아쉽게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날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얼마 전 61,000달러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대다. 이제 스위스블록은 지금이 바닷가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이 약세로 전환한 가운데 현재 가격이 바닷가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헨릭 제베르그 스위스블록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훨씬 더 높이 오를 것이라며 다음 상승장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채굴자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조정 목표가가 58,000에서 59,000달러 선에 근접했다라고 밝히게 되는데 현재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의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으로 최저 59,000달러 선 부근까지만 하락을 할 것이다
있다라는 견해들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59,000달러가 하락한다면 51K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지극히 희박하고 현재 전반적인 데이터 상황들을 보았을 때 58,000, 59,000달러까지 하락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장은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견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월가의 유명 투자 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또한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추었습니다. 비트코인 랠리는 이제 막 시작이다 라는 견해를 내놓게 되었는데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랠리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다. 기관은 이제 막 뛰어들었다. 이렇게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대형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매튜 맥더모트의 경우는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지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은 맥더모트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디지털 에셋 서밋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강세장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라며 하지만 기관들이 이제 막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2021년 출범 이후 암호화폐 트레이딩 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올해 고객 유형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파산 기업 부실 채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초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최대 73,000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죠. 이 주봉 차트로 보아도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몰려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낙관적으로 볼만한 것은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1월 현물 ETF가 SEC로부터 승인이 나고 블랙록 ETF나 피델리티 ETF 등으로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관들이 유입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통상 기관들이 진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시기는 최소 3에서 4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현재 현물 ETF로 유입되는 자금들은 개인 자금들 혹은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나 패밀리 오피스와 같은 기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유입이 된 것이죠. 이 본격적인 기관 자금은 아직 들어왔다고 보기 너무 이릅니다. 적어도 다음 분기부터 제대로 유입되기 시작할 텐데 이후 과연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제 다음 분기 금리 인하의 본격적인 실행과 미 대선 그리고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막대한 자금들의 유입이 되며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말 현재의 가격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충분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극단적인 탐욕 상태일 때 팔아야 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현물 ETF가 이제 호재에서 악재로 바뀌었다. 믿을 건 비트코인 반감기뿐이다라는 헤드라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물 ETF가 호재가 악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무지한 상태로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심하죠. 이제 호재가 악재로 바뀌었다라기보다 이 외에 이제 수익 실현 매물들이라던가 그 외 악재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죠. 과연 올해 말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3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옴에도 탐욕 단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장 끝나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여전히 높게 이제 지어내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다 조정하다 상승하다 조정하다 회복했다가 조정받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직 상승장 이제 끝나려면 멀었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차트를 보아도 데이터를 보아도 이 현재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모습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이 비트코인 1억이라는 가격은 투자자들에게도 이 시장에도 결코 쉬운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70K를 넘어서 73K까지 도달한 바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못 넘는 뭐 이런 허들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더 오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최근 가격 상승과 횡보 하락을 보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비트코인이 어떻게 올랐는지 반추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23년에만 작년에만 무려 300%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마치 반칙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계속 오른 장을 보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죠. 심지어 지루한 조정과 하락이 2개월간 반복된 적도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오른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멈추고 조정이나 하락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오히려 안심을 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시장이 과열된 거죠. 그렇게 되면 상승장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관 자금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보게 되면 코인 투자 담보까지 받아서 했다가 망한 이야기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지만 누군가는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둡니다. 이 단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누군가는 패가 망신하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이 오르는 타이밍을 맞추려 하면 절대 못 법니다. 이 벌더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시장을 지켜보면서 하락장을 거쳐서 상승장으로 오게 되면 수익은 자동으로 벌리게 됩니다. 이 하락장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투자 수익을 내기 훨씬 쉽습니다. 그냥 상승장이나 불장의 어딘가에서 매수를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가 마지노선인지 어디서부터 상승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겪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단가를 찍은 투자자들은 상승장이나 불장에 매수를 해도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평단가를 크게 들어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계속해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이제 완연한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로 명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